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잘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이제 경제 쪽에서만 놓고 보면 국내 이제 두 재벌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의 기사가 사이드 탑으로 두 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기사는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추태현과 엔비디아 젠슨 황 간의 칩 동맹이 이제 물리적 AI 동맹으로 혈맹으로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가 경제 쪽과 관련해서는 힘을 준 두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기사 좀 다 가져왔으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S 2025, CS 2025에서 현재 뭐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역시 SK입니다. HBM의 이 부분이 뭐 워낙 작년에 대단했죠. 올해도 여전히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태원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어깨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쫙 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예고가 된 바입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이번 CS 2025에서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 회장이 이제 황 CEO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AI 혈맹으로 진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AI, 피지컬 AI는 젠슨 황 CEO가 지난번 기조연설 때 새로 내놓았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화두죠. 결국 이제 물리적 AI라는 것 자체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AI가 이제 일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편화되는 거를 이제 지향하는 그렇게 되는 어떤 사업을 그렇게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가 만든 이 AI 생태계라는 거는 학습 중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추론형으로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좀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자칫하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큰 흐름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일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물리적 AI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결국 이 과정에서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생태계의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봇 플랫폼인 이 코스모스 얘기까지 했고 마침 또 최 회장하고도 우리 코스모스 플랫폼 할 건데 너네도 좀 와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가 SK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최 회장이 이번 행사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이 자신감의 배경이 HBM에 대한 기술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HBM3E 이 12단짜리를 이번에 세계 처음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에서. 그러면서 뭐 그것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HBM의 기술 이 속도, 개발 속도가 최 회장 말로를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전에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가는 약간 이제 팔로워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앞서서 가는 퍼스트 무버 형태로 가고 있다. 즉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능력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SK는 그룹 차원에서 이번 CS 2025에서 힘을 줬던 게 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SK그룹은 이제 에너지와 이제 SK하이닉스를 위주로 하는 이제 반도체 쪽 이쪽으로 이제 이 IT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 SK그룹의 포트폴리오, 그룹 계열사 포트폴리오와도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많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SK그룹의 또 주력 어떤 그런 상품으로 사업 품목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최 회장이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현대차그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위기일수록 투자 풀 엑셀, 정의선 역대급 국내 투자. 현대차그룹이 어제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4.3조, 24조 원을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위기 상황이니까 보통은 위기 상황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2차 전지 쪽이 대표적이죠. 현대차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죠. 미국에서 판매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전기차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남아, 남미까지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돈을 쟁여놓고 일단은 위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대차는 작년에 돈 많이 번 거를 대대적으로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투입을 해서 그 다음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회사를 성장을 시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되는 건데요. 보니까 24조 원은 작년보다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 표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24조 원 중에 거의 절반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조 5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차세대 제품 SDV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죠. 이쪽을 좀 중심으로 좀 하고 수차 여전히 투자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경상 투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시설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해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차 생산 시장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투자도 8천억 원 정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대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GM과의 어떤 그 제휴 그 다음에 도요타와의 어떤 제휴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적절히 추진하면서 자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국내 재계 중에 가장 선두 자리에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투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또 하나 현대차의 앞으로의 기대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글로벌 넘버원 선두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어떤 모빌리티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 현대차가 어떻게 가시화시킬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넘어와야죠. 어제 증권면의 톱기사는 오늘 증권면의 톱기사는 외국인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 들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샀고요. 근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는 뱉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바이오는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바이오주인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올해 외국인이 상위 순매도 1위부터 4위까지가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바이오주들입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현대차가 마지막에 껴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KLX 300 헬스케어 지수 마이너스 3.8%, 코스피 제약 지수 역시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가 넘게 올랐던 거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격차가 좀 크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쪽 2차전 쪽으로 몰렸다 그러면 올 초에는 뭐 아직 뭐 길진 않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현상이 좀 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물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 전 업종을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미국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세죠 여전히. 환율이 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바이오주들도 뭐 대출 같은 거 외화 대출도 많고 어쨌든 외국에서 이런 걸 뭐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참 특히 이제 CD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CDMO주들을 끌어올렸던 게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뭐 국회 통과 여부, 의회 통과 여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조금 흐지부지 됐죠. 올해도 통과가 될 거냐라는 그런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진 것도 역시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긍정적인 전망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이 됩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일부 주들은 좀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실적
또 관련된 기술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요즘에 금값이 꾸준히 오르죠. 오늘 아침에도 뉴욕 시장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으로 아까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금 ETN 상장 지수 증권 그다음에 ETF 상품까지 수익률이 다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올 들어 지금 계속 금 관련된 이 ETN과 ETF 상품들 수익률이 대략 2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특징은 이들 금 관련된 ETN이나 ETF 상품들이 대부분 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금값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랑 반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면 금값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도 강세인데 왜 금값이 오르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좀 궁금증이 생기실 법한데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뉴욕 시장도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트럼프 이기 출범을 앞두고 좀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시장이 워낙 올라댔던 날은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있고 또 국채금리도 지금 4.7%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불안하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